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에이브러햄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 이걸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인간의 동기부여가 어디서 오는지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 이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관리하시는 분들께는 팀원이나 이해 관계자들의 동기를 이해하는데 좀 새로운 관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심만 쏙쏙 뽑아보죠. 네. 이게 1943년에 처음 나왔는데도 여전히 경영이나 교육, 이런 여러 분야에서 사람 행동 이해하는 기본 틀로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본능, 아니면 논리, 이런 것만으로는 설명 안 되는 인간 내면의 그 복잡한 동기 구조, 이걸 계층적으로 설명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 그 유명한 5단계 피라미드요? 네. 그럼 가장 아래 그 기본적인 단계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생리적 욕구죠. physiological needs. 음식, 물, 잠자는 거, 공기, 이런 것처럼 생존 자체에 꼭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이게 해결 안 되면 다른 어떤 욕구도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긴 좀 어렵죠. 하긴 프로젝트에서도 마감 압박 때문에 밤샘 작업 잦아지고 그러면 팀원들 컨디션 완전 무너지잖아요. 결국 그게 프로젝트 전체 리스크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아, 이게 진짜 기본인데 간과하면 안 되겠네요. 그럼 다음은요?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 safety needs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적 위협이나 아니면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려는 욕구죠. 고용 안정이라든지 건강, 예측 가능한 환경, 이런 거요. 생리적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이제 이 안전 욕구가 중요해지는 거죠. 근데 이거 흥미로운데요? 실제 프로젝트 하다 보면 안정적인 프로세스, 그러니까 안전 욕구죠. 이거보다는 막 촉박한 납기 맞추는 거, 이게 어쩌면 존경 욕구일 수도 있고요. 이게 우선시 될 때가 많잖아요. 이론상으론 아래 단계의 욕구가 중요하다지만 실제로는 이런 충돌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매슬로우 이론이 물론 계층적이긴 한데 이게 칼로 자르듯이 딱딱 나뉘는 건 아니에요. 여러 욕구가 동시에 있기도 하고 또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서 특정 욕구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윗단계 욕구가 아래단계 욕구를 잠시 누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요. 안전 욕구가 계속 무시되면 결국 동기 저하나 번아웃 같은 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결국은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세 번째 단계는 뭔가요? 사회적 욕구입니다. 러브 빌렁깅 니즈, 그러니까 소속감이나 애정 이런 거에 대한 욕구죠. 사람들과 관계 맺고 어떤 집단에 소속돼서 사랑이나 우정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 팀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중요한 거죠. 네네. 팀워크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근데 혹시요? 너무 강한 소속감이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나 좀 비판적인 의견 내는 걸 막는 그런 집단사고, 그룹생크라고 하죠. 이걸로 이어질 우려는 없을까요? 프로젝트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 맞습니다. 정확해요. 소속감은 분명 중요한 동기 요인이긴 한데 건강한 비판이나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는 소속감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죠.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네 번째는 존경의 욕구, esteem needs입니다. 이건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느끼는 자존감, 그러니까 내적인 존중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 외적 존중, 이걸 다 포함해요. 성취를 한다거나 능력을 인정받거나 지위가 향상되거나 이런 거랑 관련이 있죠. 프로젝트 성공했을 때 인정해주거나 아니면 좀 책임감 있는 역할을 맡기는 거. 이런 게 이 욕구를 채워줄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칭찬만 하는 게 아니라 팀원 개개인의 그 주요 동기 수준에 맞춰서 인정 방식을 좀 다르게 해야 한다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안전 욕구가 강한 팀원한테는 성과 포상보다는 역할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고요. 네, 정확합니다. 개인화된 접근이 아주 중요하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 self-actualization needs입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정말 최대한 발휘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창의성을 펼치고 또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가장 높은 수준의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이 단계들을 쭉 관통하는 핵심 개념 같은 게 있을까요? 뭔가 이 모든 걸 딱 꿰뚫는 원리 같은 거요? 핵심은 계층성하고 욕구의 성격 차이,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래 단계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위 단계 욕구가 주된 동기가 된다. 이런 계층 주조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아래 네 단계 있잖아요. 생리, 안선, 사회, 존경. 이건 결핍 욕구라는 거예요. deficiency needs. 이게 부족하면 문제가 되지만 일단 채워지고 나면 그 욕구 자체는 더 이상 강력한 동기가 되지는 않죠. 그런데 맨 위에 자아실현 욕구는 성장 욕구, 그로스 니즈라고 해서 이건 충족될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고 계속 성장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결핍 욕구랑 성장 욕구의 차이,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럼 자아 실현 단계에 있는 팀원은 동기부여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거군요. 어쩌면 많은 리더들이 이 부분을 좀 간과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이론이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된다거나 아니면 문화적 차이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비판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도 인간의 그 복잡한 동기를 이해하는 데는 여전히 아주 강력하고 유용한 출발점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을 통해서 인간 동기의 구조를 좀 살펴봤습니다. 생리적 욕구부터 자아 실현까지 각 단계가 특히 프로젝트 환경 속에서 팀원들의 행동이나 동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연결해 보려고 노력했는데요. 이 관점들이 여러분의 팀 관리 방식에 새로운 영감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론의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팀이나 조직 안에서 현재 가장 충족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욕구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욕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또 충족시키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도를 해볼 수 있을지 잠시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